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간추렸지만 제가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을 선별을 했고요. 많은 작품 사진과 5개 정도가 되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촬영 진행해 주시죠. Sunken Cities라는 이 전시회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현재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박물관에서 아주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블록버스터 유물전입니다. 그 이집트 나일강 입구에 최근에 토니스 헤라클레온이라는 도시와 카노푸스라는 두 개의 수몰된 도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다양한 유물을 발굴한 것들을 기존의 그 이집트, 그리스의 유물과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전시회의 그 완성도도 높고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작업이 이와 매우 유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도시는 약 1000년 전에 지금은 이제 베네치아가 계속 물이 들어오면서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물에 잠겨 버렸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사명감이 있는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수중 발굴을 진행을 해서 이게 또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첨단 테크놀로지가 받침이 돼야지만 발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가 수몰되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은 이것을 직접 발굴하게 된 것은 최근인 거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대형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네덜란드의 호르컴이라는 도시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이런 모종의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 바다에서 또 모종의 수중 발굴을 합니다. 이 또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굴, 직접적인 발굴과 혹은 그렇지 않은 작업들이 어떻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랑 연관이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츰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만남, 그러니까 이 엔카운터라는 말은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라 약간 그 예기치 못한 만남 이런 것들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발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줄 알았던 세상에서 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되죠. 요 인카운터라는 요 키워드를 제가 아웃로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선 4개의 프로젝트를 묶어서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작업들은 대체로 어떠한 고려사항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일단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존재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 시적인 exposure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복원이라든가 재현이라든가 형상화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또 합종 연행하면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대체로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정교하게 뭐 이렇게 틀을 짜서 간다기보다는 대략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들 혹은 이러한 방식들을 머리에 담고 있으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사실 제가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강의 타겟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체로 이게 이제 혁신이와 특강이니까 비전공자인데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 3학년 정도 이렇게 제가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쉬운 언어를 쓰고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래도 얘기가 얘기니만큼 부분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슈켈론의 개라는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파리에 그 주드봄이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은 그 튠르리 정원에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여기에서 이러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주드봄이라는 미술관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의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드봄이라는 데가 테니스 코트인데 옛날에 귀족들이 테니스를 치던 곳. 그래서 저는 프랑스 혁명이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시를 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어서 발굴 작업에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런 거에 착안해서 1248년에 사건을 흑화하게 됐습니다. Donc les documents qu'il a ramassés pour écrire ce texte, c'est à peu près 200 sortes. Et il a tiré, il a fixé une date. C'est une fiction illustrée par un petit morceau de réalité. Et ça, je prenais le synonyme canule. Envoie ça. Mais oui, il y a fait. Mais oui. 이 작업은 저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젊은 프랑스의 고고학자들 3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미디어 학부의 유철근 교수님 이렇게 세 팀이 콜라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슈켈론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해안가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실제로 그 구약 시절에 그 개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1990년대 말경에 세기 말에 그 아슈켈론에서 700기가 넘는 개 무덤이 실제로 발견이 돼가지고 유철균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대 서사, 그러니까 구약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또 테마로 하는 굉장히 그 거대한 장편 서사를 썼고요. 그러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튠르리 정원에서 저러한 이상한 모양의 조각물이 발굴된다라는 이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흔히 이제 대학, 특히 이제 종합대학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학제 간의 연구, 그러니까 멀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혹은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연구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인데 그러한 장점을 충분히 누렸죠. 그 다음에 이서국으로 들어가다라는 다른 발굴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서국이라는 나라는 그 가상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소국인데 현재 그 경상북도 청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신라가 제국으로 성장할 때 점령당했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가 청도고요. 여기가 청도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경주. 이제 그렇게 고지도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작업은 그 청도 출신의 그 최승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자신의 어떤 유전자에 대한 또 자각들, 또 자신이 어린 시절 들었던 여러 가지 설화 또는 신화들, 그 다음에 시인의 예감을 가지고 이서국으로 들어가다라는 시집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시집을 읽고 이제 같이 이러한 발굴 작업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또한 시나리오가 필요했는데 최원호라는 현재 목포대 교수이신데 구비문학을 하는 분이 이 작업에 동참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하고 이렇게 발굴 현장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약간 historical exposure, 그러니까 뭔가 역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진짜가 아닌가 굉장히 혼동이 되실 텐데 그게 바로 제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개연성 있는 사건들에 약간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발굴 사건 자체는 이제 허구입니다. 허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발굴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리 살짝 묻어놓고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이 이서국 프로젝트와 연계된 유레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에이시안 아트 뮤지엄에서 재개관전으로 준비했던 Leaning Forward Looking Back이라는 그룹전에서 보였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개의 프로젝트처럼 그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열린 가능성, 열린 결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굴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관람자들에게 이제 오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능성들을 현장에서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 There was a small but strong kingdom called 이서국, surrounded by other strong neighboring kingdoms such as 신라 and 가야. During the gold rush era of the 1850s, the Yerba Buena Cemetery was here, which at that time was San Francisco's largest graveyard. People knew that this was a graveyard and then City Hall was going to be built over it. From their stratigraphic association in the ground, they appear to be older than the 1906 earthquake. There was a delegation of Japanese who came in 1860. 신라 defeated 이서국. What it looks like is a buried pack of dogs. Maybe these were stolen from some of the important Chinese companies that were here, or families, and buried on this site. We believe in investigating things when they present themselves to us. There's a natural current from the Sea of Japan coming, in this case would be going eastward towards the coast of California. 이서국 people had to leave their land. Maybe they were brought over then as gifts and retained in San Francisco and eventually put into the City Hall site. After the Yerba Buena Cemetery closed in the later 19th century, the City Hall complex was built adjacent to this site, and aspects of it were probably here as well. Or others went to southern China across the Yellow Sea. Maybe these dogs came over with people from the Chinese community who were immigrating. There were a lot more Chinese immigrants to San Francisco.
the experience of so many people coming here from so many places. Some people fled to Japan. And so many identities and histories and memories and family ties being lost. We believe An archaeological team, facts of history, excavation outside. Stratigraphic association in the ground, natural current. investigating interesting things. conundrum. After 30 years of digging in San Francisco and finding literally dozens and dozens of buried sites from the historic period, neither I nor anyone else I know has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This is a living institution, and we want to progress further with all of the understanding that we can garner. Even if you think you know the facts of history, this might open your horizon and think, hey, you don't know it all. 이분들은 이제 각각 중국계 사학자, 그 다음에 한국인 미술사학 공부하는 학생, 그 다음에 그 전직 시립 도서관 사서, 큐레이터,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발언들은 자기 입장에서 다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본 것과 이제 이분들의 말을 짜맞추어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관객의 몫이라는 거죠. 이 시립미술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19세기부터 있던 건물인데 원래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 청사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립도서관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그 아시안 아트 뮤지엄으로 바뀌게 됐는데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역사를 보면 1906년에 아주 대지진 그레이트 얼스퀘이크라고 해서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한번 훑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절반 이상이 그때 다 메모리 됐는데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사람들의 기억까지 차단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재밌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픽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인터뷰이들이 왜 저기서 저러한 유물들이 나왔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략 서너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럴듯한 이서국과 연관된 것을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1860년대경에 그 일본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는 사절단들이 선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배편으로 가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들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워싱턴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 사절단들이 갖고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 중후반에는 설사 이서국 유물이 그 당시에 발굴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케어했겠는가?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그 외관 또 부산진 쪽에 그 일본인 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인들을 통해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측하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짜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제일 마지막에 그 필 초이라는 그 중국계 역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설사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그만큼 이것을 보면서 그만큼 역사적인 지평이 넓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하는 작업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멜 프로젝트입니다. 이 옹무틴이라는 말은 네덜란드 말인데 네덜란드 말로 엔카운터라는 말이거든요. 하멜은 뭐 여러분들 역사에서 배워서 다 아실 텐데 표류했다가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는데 표류했다가 14년 동안 억류됐다가 탈출했죠. 그래서 하멜 표류기를 썼습니다. 여기는 하멜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링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운하로 되어 있고요. 이 운하에서 발굴을 이제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영상 사진이 이제 여기 이 프로젝트의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한 것들을
그 호링햄 시립미술관으로 옮겨서 이렇게 그 스테이지를 짜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발굴 이물전 같이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오브제들을 보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진짜인 거죠. 이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관람자들이 동선에 의해서 저쪽 다른 쪽 공간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 스크린 같은 천에 그림자가 비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관람자들은 바로 전의 과거, 바로 직전의 과거를 봅니다. 아, 나도 저렇게 걸어왔겠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비적으로 그 하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봅시다. 이 발굴했던 오브제들은 사실은 제가 그 하멜이 그 표류해서 압송되고 다시 유배되고 했던 그런 루트를 쭉 여행을 다니면서 저의 상상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오브제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운하에다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제 하멜 작업만 해도 그런 히스토리컬한 그런 부분과 포에틱한 부분들이 좀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굴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요 세 개의 요 작업들은 훨씬 그러한 그 포에틱한 익스포저가 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메타프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메타프라는 것은 그 은유 또는 형이상학이라는 그 메타포 또는 메타피지컬한 그런 것들의 그 어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 다 내포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은유로 읽어줘도 좋고, 어쩌면 그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좋고, 그러한 제목을 붙인 건데, 여기는 이제 합천의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8만대정경이 보관이 되어 있죠. 해인사에서 이제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주최를 해서 여기 참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한 것은 이러한 발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불상을 이렇게 그 백년암이라는 성철 스님이 계시던 그 암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발굴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은 이것이 불상처럼 보이지만 불상이 아닌 거죠. 불상이 아니라 이제 불상을 뜰 때 사용하는 그 일본 말인데 가다입니다. 가다. 그러니까 주물,
줌을. 그래서 저 안에 브론즈를 넣어서 이렇게 저 틀을 이제 뜯어내면 그게 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은 껍데기에 불과한데 저것이 불상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뭐 단지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주 코믹한 것은 이러한 발굴이 진행될 때 불심이 깊으신 할머님들이 여기다 대고 합장을 하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행복하시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포로 보셔도 되는 것이죠. 이제 뭐냐면 자 팔만대장경 그것은 뭐 보물스럽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종교적 어떤 그 숭배의 대상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판본 거기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찍어야 그것이 불경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불경이라고 하더라도 불경 자체는 언어에 불과하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거죠. 혹은 이 불상처럼 비어 있는 곳,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다크워터라고 그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수중 발굴 장면인데 이제 여기는 오클랜드의 그 프린스 하버라는 이제 항만입니다. 항만에서 느닷없이 이런 그 검은 상자가 잠수 부대에 의해서 들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들려진 상자가 바지선을 타고 부두에 올려지면 뚜껑을 열고 이렇게 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람자들이 가서 구경을 합니다. 안에서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속에서 그림이 나온다라는 말이 안 되니까 시적이다, 포에틱한 익스포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이 물속에서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관람자들은 아마도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추측을 하게 되겠죠. 왜 저것이 저기서 나왔는가. 그럴 때 이미 저 안에 있는 그림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따라오겠죠. 이 작업은 원래는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은 My Home is Where My Heart is.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나의 집일세. 뭐 이런 타이틀인데 왜 이제 그러한 그 공공예술을 기획했으며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왜 이 작업을 제가 냈는가? 뉴질랜드 사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뉴질랜드 사회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사회거든요. 가장 최근에 그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신선한 이민들이 몰려들어 있는 이민 사회입니다. 저는 이 그 블랙 그 컨테이너 안에 여러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의 결혼 사진 전부 다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을 그려서 넣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그 이민이라는 것을 저는 결혼 생활과 유사한 일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해서 만나서 얼마나 많은 어떤 의사타진 속에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해서 행복하면 좀 괜찮은데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사진관 프로젝트입니다. 플래시백이라는 것은 영화의 기법이죠. 갑자기 과거로 확 돌아가서 회상 장면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오고 이제 그러는 것들. 그런데 그 옛날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플래시가 팍 터지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두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팍 이제 터지면서 조명이 이제 하여튼 그러한 그 사진관 오래된 사진관에 대한 비유로 플래시백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였어요. 여기는 야마가타현 일본의 야마가타현 스루오카시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187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로는 146년이 됐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게 2009년이니까 그 당시에 139년인가 그렇게 되는 역사를 갖고 있었던 사진관이죠. 그래서
이 사진관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대대로 7대에 걸쳐서 그 도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다 사진관에 몰려가서 사진을 찍었죠.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진을 형상화하는 것이 저의 어떤 작업의 메인 줄기 중에 하나인데 저에게는 아주 보물 같은 자료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협조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 특히 제가 꽂혔는데 이유는 저 사진이 사진관 가족의 3대에 걸친 그 인물들, 가족들의 가족 사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일종의 아이위트니스였는데, 그러니까 증인들이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의 삶의 증인들이었는데 자기들이 피사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 전시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시회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메인 작업으로 삼으면서 이 그려진 그림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이 넘는 그 호수에 수장을 하고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그림이 나온다라는 이제 같은 행위가 다시 또 반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건져낸 그림들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전시장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각조각 나 있고 조각조각 난 그림들은 그 텍스처가 좀 많이 이렇게 거칠어졌죠. 그래서 오래된고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런 시간의 어떤 그런 세례를 받은 건데 이 당시에 제가 그 호수 안에 수장한 시간은 13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39년에 대한 비유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원본 사진과 제가 그려낸 그림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또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은 그 사진처럼 그림이 사각형, 스퀘어가 아니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도 그냥 통으로 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그림으로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조각조각 내서 그려서 다시 모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진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사각형의 프레임인데 프레임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그 기억의 메커니즘을 시각화한 걸로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사진 그림으로 넘어왔는데 이 사진 그림은 저를 작가로 기억하는 분들은 그냥 저의 시그니처 작업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뭐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캔버스에 그렸을 때 대략 이러한 그 질감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캔버스 올 위에 연필과 콘테로 이제 그리게 되면 요즘은 아주 매끈하게 재현되는 이 복제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텍스처가 생기는 거죠. 요즘은 제가 한지에다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대체로 이렇게 캔버스에 그리는 작업을 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새로 좀 실험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그런 텍스처가 거칠고 좀 더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 손에 의한 감성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뤄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워싱턴에 있는 홀시언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인데 4.19를 테마로 한 큰 그림입니다. 또는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모친인데 이렇게 어머니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이렇게 박스 형태로 설치물을 만들고 이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 천이 그 밖으로 나와서 조각적인 형태를 이루는 거, 이것도 뭐 제가 아주 너무 자주 쓰는 수법이라서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자, 그 시간을 그 unfold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을 쫙 펴서 나열하는 그런 작업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시간을 이렇게 fold하는, 이렇게 접어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얼핏 보면 가족 사진으로 보이죠. 여러 대가족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늙었고, 이 엄마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늙었습니다. 두 모녀의 얘기입니다. 이게 각각 그 인생의 삶의 다른 모멘트들을 쭉 펴서 디스플레이를 한 거죠. 제목은 그래서 레이어라고 했습니다. 그랬고, 이것은 제가 그 노라 컬렉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 아주 원로 패션 디자이너가 계신데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의 삶을 그 다양한 그런 크기의 캔버스에 구현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공간에 쭉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한 공간에 가면 그분의 지나간 시간들이 그냥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본래는 약 10년, 한 8년, 7, 8년 전에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이 작업을 이제 런던에 있는 사치 갤러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 때문에 작업실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게 이제 런던에 있는 서치 갤러리의 전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이 쭉 이렇게 그 본인 자신의 모습과 또 그분의 생각, 제가 또 읽어낸 생각들, 뭐 거기서 유추된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간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뮤지션이라는 작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희상 선생에 대한 오마주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자, 보시면 양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따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 제목은, 여기 연주될 음악의 제목은 두 개의 비올라를 위한 명상 해서 두 개의 비올라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이 장소는 어디냐면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그 생초리, 그러니까 생초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우륵, 가야금 만든 가야금 명인 우륵의 고향입니다. 두 남녀로 보이는 두 인물이 이제 알고 보면 이 그 남자가 자기의 그 가발을 벗고 결국 이제 동일인님이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이제 양쪽에서 연주를 이제 해서 그러한 연주가 가능해졌던 건데, 우선 왜 여기인가? 여기는 그 우륵의 이제 고향인데 우륵도
그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야의 아주 위대한 뮤지션이었는데 가야가 이제 멸망의 징조가 보이니까 신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충주 탐금대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신라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생을 마쳤고 윤희상 선생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독일에서 존경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현대사의 그 질곡을 짊어지신 분인데 그 윤희상 하면 윤희상의 그 현대 음악 뭐 놀라운 정도의 작곡 수준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태도들을 강하게 가진 분이라고 알게 되죠. 실제로 남과 북 양쪽에서 존경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또 어찌 보면 이제 보수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음악도 사실은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분의 삶을 계속 어떤 그 안타깝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분단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짧은 영상물로 그런 그분이 천착했던 분단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짚어본 거고요.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장소에서 멀지 않은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에서 원래 태어났습니다. 통영 사람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원래 태어나기는 산청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이제 통영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성장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같은 거의 그 가까운 지역에서 두 분의 그런 디아스포라의 주인공 또 위대한 뮤지션들이 배출이 됐구나. 그게 상당히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우르의 생애와 윤희상의 생애를 중첩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떤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민미술관에서 했던 개인전인데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저와 이름이 같은 저보다 10년 연하의 영화 배우하고 같이 조덕현 배우하고 같이 또 그 김기창이라는 젊은 소설가를 끌어들여서 1990년대 말에 독거노인으로 살다 죽은 어떤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조덕현이라는 노인의 삶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전시장에 이제 풀어놨는데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경기도 파주 근처에 누추한 집을 재현하고 또는 이제 그분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개의 이제 그림들을 그려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이 프로젝트는 미술에서 과연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그 서사의 가능성을 최대한 한번 좀 담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서사의 그 장점을 보이는 소설이라는 그런 장르와 영화라는 장르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시장 분위기는 영화 세트장처럼 같고요. 실제로 이 그 가상의 그 조덕현이라는 노인이 왕년의 배우 출신이었다라는 설정하에 그분의 그 왜곡된 기억 속에 뭐 여러 가지 영화 장면들도 나옵니다. 헐리우드 장면도 나오고 한국 영화의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이 전시의 그 기조는 영화 또는 기억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뭐 이러한 묵직한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이제 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 노인이 한 4, 5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살면서 결국은 이제 병사를 고독사를 했고 아무도 이제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냄새가 나니까 뭐 이웃 주민들이 와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행리병자 같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비참한 말로를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4, 5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저렇게 혼자서 독거하다가 가끔 커튼 열고 밖에 내다보고 그러고는 계속 누워서 잡니다. 자고 기침하고 약 먹고 그러면 이제 그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뭐 기억이겠죠. 기억. 이제 그 기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평상적인 우리의 그 기억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에게는
아주 오래된 기억과 가까운 기억이 막 뒤섞여 있을 거고 또 그 기억에 또 에러가 생기니까 어떤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자기가 보았던 영화의 장면들이 자기 삶의 일부가 였을 거라고 혼동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기억의 왜곡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싶었고요. 보세요, 제가 계속 시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간 것들이 다시 되살려지고 또 시간을 쌓아보기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끌어오고 이제 하죠. 여러분 그 유크로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토피아라는 말이 다분히 공간적인 이야기라면 유크로니아라는 말은 거기에 비해서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유토피아가 이상향에 대한 얘기라면 유크로니아는 이상시에 대한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유토포스, no place라고 한다면 그 토포스를 크로노스라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유토피아만큼 일반적이지는 않고 가끔 뭐 게임 같은 데서 혹은 뭐 톨킨 소설 같은 데서 뭐 그런 어떤 이상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전 인류적으로 이미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는 내리막길 정말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우울하죠. 우울한 데다가 막 지진도 나요.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자연재해들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우리가 잠깐만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휩싸일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유럽 가보세요. 무슬림들, 테러들, 거기다 외환 위기들, 또 빈부격차들. 그 어디를 봐도 우울한 징표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그 신화를 믿을 수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그러한 유크로니아 즉 그 이상시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 이거는 아주 다른 개념일 수 있거든요. 유크로니아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평론하는 이제 강수미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크로니아라는 말을 유토피아의 대체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트로가 있으니까 아우트로가 있죠. 이마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마프 올해도 있었죠. 저는 여기에 전혀 제 작업을 출품하지 않죠. 저는 기획자로 여기 이제 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또한 엔카운터, 예기치 않았던 만남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 이마프를 제가 진행하면서 이제 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 강의의 제목이 미래, 현재, 과거 그 사이 예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래, 현재, 과거라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눈 시제는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미래하고 과거로 나뉠 뿐이죠. 시간은 보세요. 그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현재라고 믿는 거죠. 단 0.1초라도 일단 우리가 맞이한 시간들은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하기 약 1시간 전에 과거죠. 그 과거가 열흘 전 혹은 1년 전 혹은 100년 전의 과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를 거쳐서 흘러간 것들은 과거라는 커다란 시간의 더미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이제 지금 막 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막 오고 있는 것들이 급격히 나를 통과해서 과거로 바뀌는 것들. 그 전환점에 있는 게 이제 현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거 굉장히 짧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거가 계속 부단히 흘러오는 그런 이 시간을 미래라는 시간을 맞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이마프도 그렇듯이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화여대 130년 됐어요. 그죠? 그거는 단순히 시간의 어떤 경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라는 환경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이뤘던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그 무형의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유크로니아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라는 역사와 또 이화라는 시간들, 이화라는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조건들, 그리고 이화만이 해낼 수 있는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헌신들. 이를테면 이 이마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영술대학에서 학장님도 와 계시면 늘 그 헌신적인 지원을 해주시죠. 학교도 그 불편들을 다 감수합니다. 16년 됐습니다. 학생들이 주역입니다. 얘네들이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올해도 한 70명 정도가 스텝으로 참여해서 이 엄청난 비엔날레급의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마프 얘기를 희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마프 16년 됐는데 아직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못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화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누구든지 방법은 알아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현재 우울한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